여러분 반갑습니다. ERP 정보관리사 경영혁신과 ERP에 대해서 저희가 ERP 개론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ERP 개론에서 6개 챕터 중에서 가장 마지막 챕터 4차 산업과 차세대 ERP 마지막 단계에 대한 학습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ERP 개론은 ERP 정보관리사 시험에서 통상적으로 보편적으로 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가 혼용되어서 문제가 나오니까 반복적 학습을 한번 해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우선 4차 산업과 차세대 ERP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도대체 4차 산업이 뭐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건 현재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점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이죠. 인공지능, AI라 부르는 거, 사물인터넷, IoT라 부르는 겁니다. 빅데이터, 데이터댐이라고 하죠. 클라우드 컴퓨팅, 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경제 그리고 사회 전반에 걸쳐서 융합되어서 혼합되어서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차세대 ERP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 바로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얘기 드린 차세대 ERP의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웹 기반 ERP에서 확장형 ERP죠. 웹 기반 ERP에서 클라우드 기반 ERP로 진화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4차 산업에 대한 차세대 ERP 핵심 바로 이 클라우드 기반이라는 표현입니다. 확장형 ERP가 웹 기반에서 웹 기반, 인터넷 기반에 출발했다면 조금 더 발전되어서 클라우드 기반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클라우드 ERP 자체가 디지털을 지원한다, 인공지능이나 기계학습, 예측 분석 등과 같은 지능형 기술 이용해서 미래에 대비한 즉각적인 가치 제공이다 라는 설명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ERP 기본적인 개념은 만들어진 데이터, 정형화된 데이터라고 하죠. 이 데이터를 활용을 하거나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대한 프로세스라고 한다면 차세대 ERP는 그런 것을 다 포함을 하고 그런 정형화된 데이터뿐만 아니라 비정형화된 예측 분석된 자료들도 우리가 기업 경영에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차세대 ERP 기술적 특징이라고 한다면 4차 산업의 어떤 등장으로 인해서 동반되는 파생되는 차세대 ERP 기술적 특징이라고 한다면 좋은 특징들이 있겠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면요.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의 신기술과 융합해서 지능화된 기업 경영이 가능해진다. 차세대 ERP를 활용하게 되면 제조 실행 시스템이나 제품 수명 주기 관리 시스템 등을 통해서 생산 과정의 최적화, 예측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우리가 수요 예측이라는 것을 잘못하게 되면 생산 관리에 굉장히 큰 타격을 입고 이익 극대화에 대한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근데 이 차세대 ERP의 기술적 특징을 통해서 정확한 수요 예측을 예측 가능해서 수요 왜곡 효과가 현재 줄어든다라면 이걸 극대화시킬 수 있겠죠. 여기에는 제조 실행 시스템이나 제품 수명 주기, 우리가 지금 현재 물건이 판매가 되었을 때 고객들이, 소비자가 이 물건이 언제쯤 지나게 되면 다 쓰게 되느냐, 다시 얘기해서 어느 시점이 되면 재구매가 이루어질 것이냐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재구매 시점을 정확하게 한다는 건 수요 예측이 정확해진다는 겁니다. 제조업에서 생산 자동화 구현은 물론 생산 계획에서 선제적 예측과 실시간으로 정보 공유가 가능해진다. 다양한 비즈니스 간 융합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확대 가능하다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전략 경영에 대한 분석도가 추가되면 스마트 시스템, 상위 계층의 효율적인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라는 설명까지, 이러한 것이 차세대 ERP의 기술적 특징이다.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시스템이라기보다는 향후에 이렇게 우리가 도전해 가고 있는, 우리가 실현해 가야 되는 그러한 기능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차세대 ERP 핵심 요소가 바로 비즈니스 애널리틱스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엇을 설명하는 건지 한번 살펴본다면 목적이다라고, 특징이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고요. 차세대 ERP 자체는 의사결정을 위한 질의 및 보고와 같은 기본적인 분석 기술, 데이터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 기술을 토대로 여기에다가 결과치 값에다가 예측 모델링 같은 수학적으로 정교한 수준의 분석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거 데이터뿐만 아니라 정형화된 과거 데이터뿐만 아니라 미래 사업에 대한 시나리오, 예측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것도 비교적 정확하게 파일이나 스프레드시트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는 구조화된, 현재 우리가 활용 가능한 구조화된 데이터 문서와 전자메일 문서, 소셜 미디어 포스트, 영상 자료 등의 비구조화된 데이터까지 동시에 활용 가능하다. 이 차세대 ERP 핵심 요소인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우리 이런 거 너무 싫어. 발음이 안 돼. 애널리틱스를 통해서 다른 기본적인 기능도 가능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이 부분입니다. 데이터 활용 측면에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구조화된 데이터와 눈에 보이지 않는 비구조화,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비구조화된 데이터까지 동시에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미래 예측을 지원해주는 데이터 패턴 분석뿐만 아니라 예측 모델을 위한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서 고차원 분석을 포함을 하고, 리포트나 쿼리, 알림, 대시보드, 스코어 카드뿐만 아니라 예측 모델링 같은 진보된 형태 분석 기능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핵심적인 건 두 가지죠. 정형화된 데이터뿐만 아니라 비정형화된 예측값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와, 두 번째는 구조화된 이미 만들어진 데이터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비구조화된 데이터까지도 동시에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차세대 ERP의 가장 큰 특징이고, 그걸 우리는 차세대 ERP 핵심 요소라고 해서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라고 부릅니다. 자, 다음 내용 넘어가 보시면 애널리스트까지 저희가 정리를 했고요. 바로 차세대 컴퓨터, 차세대 ERP에 대한 핵심 요소라 부르는 클라우드 컴퓨팅, 클라우드 시스템을 얘기하는데, 웹 기반과는 또 다르다라는 설명을 잠깐 드렸거든요. 이 클라우드 시스템이라고 하는 클라우드 컴퓨터는 인터넷 기술을 활용해서 가상화된 IT 자원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컴퓨팅 기술이다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자, 사용자가 클라우드 컴퓨터의 네트워크에 접속을 해서 거기에 있는 프로그램, 운영체제, 저장장치, 유틸리티 등을 필요한 자원을 쓴다. 혹시 여러분들이 엔드라이브, 네이버 엔드라이브를 쓰시냐라고 물어보거나, 아니면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전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홈페이지를 만든다면 내가 가진 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리고 여기에 일부 사람들이 들어와서 활용을 했다라면, 유튜브라는 가상의 공간에, 별도의 공간에, 저장 공간에 우리가 자료를 올립니다. 이 올린 자료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이것이 대표적인 클라우드 컴퓨터, 클라우드 시스템의 일부분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으세요. 이러한 자원을 필요한 시점에서 필요한 사람들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다. 물론 대가를 지불하는 형태도 있고 그렇지 않는 형태도 있죠. 일반 유튜브 같은 경우는 대가를 지불하지는 않지만 그게 들어가는 광고를 통해서 광고 수익으로 그분들이 먹고 삽니다. 네, 광고 수익을 통해서. 자, 일반적인 유상 서버를 통해서 저장 공간을 활용하거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클라우드 컴퓨팅, 클라우드 시스템, 클라우드 서버라는 서비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클라우드 컴퓨팅의 기본적인 장점, 반면에 단점이 존재합니다. 먼저 장점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편한 거겠죠. 우리가 직접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져 있는 서비스를 제공받기 때문에 사용자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직접 디바이스에 설치할 필요가 없다. 설치할 필요 없이 활용 가능하다. 그것도 시간과 장소에 제한 없이 활용 가능하다 라는 장점이 있고요. 클라우드 PC를 통해서 손쉽게 다른 장비로 TV,
자료에 대한 이동이 용이하고 장비 관리나 서버 관리 자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 별도의 서버나 소프트웨어 설치가 필요 없겠죠. 우리는 웹 기반 인터넷망을 통해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을 활용을 합니다. 따라서 그에 연결되는 IT 투자 비용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어떤 단점이 있냐? 자료나 데이터 자체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공간에 별도 보관을 하죠. 별도의 장소에 별도 보관합니다. 그래서 그 보관 장소에 서버 공격이 이루어지거나 그 서버가 손상이 되게 되면 정보 유출이나 유실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모든 종류의 애플리케이션을 다 설치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100% 오픈 아니라는 거죠. 사용자가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지원받지 못하거나 설치에 제약이 있을 수도 있다. 어느 회사 걸 쓰냐에 따라서 환경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기본의 클라우드 시스템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이해를 했다면 이 클라우드 시스템 자체에 대한 조금 더 깊이 있는 이해를 조금 해볼 건데, 우리가 클라우드 시스템을 쓰게 되면 ERP 도입을 하는 진입 장벽을 급격하게 낮출 수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 회사의 기존 업무 시스템을 조금 변형을 해서 ERP 도입을 하려면 소프트웨어도 구입을 해야 되지만 기본적인 이 ERP 도입을 위한 장비도 다 교체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할 때 클라우드 컴퓨터를 이용하게 되면 우리 회사의 별도의 장비 없이 인터넷망을 통해서 이미 만들어진 서버에 자료 올리고 그걸 활용하는 형태. 향후에는 우리가 치고 있는 이런 일반적 회계나 자격 시험 자체도 클라우드 형태로 웹 기반으로, 즉 우리가 사용하는 PC의 프로그램을 다 설치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서버에 접속을 해서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자격 시험을 치게 되는 이런 형태로 바뀌지 않을까 살짝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중요한 마지막 용어는 클라우드 컴퓨터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시고 이 클라우드 컴퓨터를 통해서 ERP 도입, 진입 장벽을 조금 편하게 도입할 수 있다. 다시 하면 클라우드 컴퓨터에 대한 장점은 조금 챙겨갈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의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떤 서비스들이 있냐?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거든요. PaaS, SaaS, LaaS까지 이 세 가지의 차이점에 대한 정리가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터 제공하는 서비스가 세 가지인데 각각 기본적인 내용 분류는 할 수 있으셔야 된다.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첫 번째 나오는 SaaS는요. 클라우드 컴퓨터 서비스 사업자가 이게 공급하는 서비스 사업자가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에 우리 PC가 아니라 발음이 너무 힘들어. 그 회사 서버에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하고 그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원격으로 접속해서 활용하는 형태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나오는 SaaS의 기본적인 제공 서비스는 소프트웨어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소프트웨어를 우리는 뭐만 해? 활용만 하는 형태가 됩니다. 두 번째 PaaS라는 게 있는데요. 두 번째 PaaS는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진 걸 활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뭐해서 개발까지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주는 서비스다. 차이점이라면 SaaS는 우리가 서버 접속을 해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프로그램을 활용만 한다 라고 한다면 PaaS는 서버에 접속을 해서 그 애플리케이션 자체를 내가 뭐 할 수도 있다? 개발할 수도 있다. 소프트웨어 자체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에 나오는 LaaS는요. 서버 인프라를 서비스 제공하는 것이다. 서버 자체를 제공한다. 그래서 클라우드를 통해서 저장 장치 또는 컴퓨터 능력 이런 것들 전체를 다 내가 임의로 활용 가능하다라는 건데, 현재 대부분 우리가 제공받거나 활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기본적인 구조는 가장 많은 건 바로 여기 있는 SaaS입니다. 서비스 제공 업체에서 기업체에서 소프트웨어를 이미 다 만들어 놓고 제공을 한다. 그럼 우리는 그 소프트웨어 별도 설치를 하진 않지만 그 제공되는 서버에 접속을 해서 프로그램을 뭐만 하는 거예요? 활용만 하는 거죠. 그 프로그램을 변경을 하거나 다시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네. 그
SAS 구조가 가장 많이 쓰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앞에 얘기 드렸듯이 세 가지의 클라우드 컴퓨터 시스템에 클라우드 시스템에 대한 종류가 있다면 이 종류에 대한 특성은 조금 나눌 수 있으셔야 된다. 뭐 이게 한 방법이 될지 모르겠지만 가급적 임의원들이 순서대로 순서대로 암기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 같으세요. SaaS는 소프트웨어만, PaaS는 소프트웨어를 내가 개발할 수 있는, LaaS는 다 쓸 수 있는 임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내려갈수록 당연히 비용은 돈은 더 크게 되겠죠. 자, 예제 문제 나오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가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에 ERP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하고, 자 일단 종류 세 가지죠. SaaS, PaaS, LaaS 중에 단계 순서대로 보셨다면 서버에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하고 사용자가 원격으로 웹 기반에 접속을 해서 그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주요지는 웹 기반에서 클라우드 컴퓨터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제공되고 제공된 소프트웨어를 우리는 뭐만 한다? 활용만 한다 라는 설명이 나오죠. 그럼 당연히 SAS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이다. 가장 기본적인 구조이지만 현재 가장 많이 쓰고 현재 자격시험에 제일 많이 출제되는 형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인데요. 클라우드 ERP 관련해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잘못된 설명이 무엇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클라우드를 통해서 ERP 도입에 대한 진입 장벽을 높일 수 있다. 이거 안 좋은 말 아닌가? 진입 장벽이 높다는 말은 뭘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허들처럼 넘어서기가 이게 장벽이니까. 네. 클라우드 컴퓨터 도입을 하게 되면 ERP 도입에 대한 장벽이 낮아집니다. 쉽게 비교적 짧은 시간에 적은 비용을 통해서 ERP를 활용할 수 있다. 네, 그런 장점이 있었죠. LAS나 PaaS를 활용한 ERP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ERP라고도 합니다. 다양한 기능이 있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형태의 클라우드로 ERP 제공하는 것을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SaaS라고 하니까 그걸 우리는 SaaS ERP라고도 하고요. 클라우드 ERP는 고객의 요구에 따라서 필요한 기능을 선택, 적용한 맞춤형 구성이 가능하다. 물론 SaaS는 이미 만들어진 걸 쓰는 거지만 PaaS나 LaaS는 충분히 그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죠. 앞에 설명드린 대로 우리는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서 ERP에 대한 도입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다. 쉽게 도입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에서 차세대 ERP인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차세대 ERP 핵심 요소죠. 비즈니스 애널리틱스에 대한 설명. 차세대 ERP에 대한 그 클라우드 ERP에 대한 핵심 요소인 용어적인 설명인데요. 적합하지 않는 거.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는 구조화된 정형화된 데이터만 활용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앞에 설명을 하면서 이 차세대 ERP에 해당하는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는 구조화된 데이터와 비구조화된 데이터를 동시에 활용 가능하다라는 설명을 했었거든요. 1번이 틀린 말입니다. 1번 땡. 자, 2번 ERP 시스템 내 방대한 데이터 분석을 ERP 핵심 요소가 비즈니스 애널리틱스이다. 네, 데이터 분석 활용하기 위한 2번 맞는 말이고요. 질의 및 보고와 같은 기본적인 분석 기술뿐만 아니라 예측 모델링 같은 예측 가치 자체도 예측 자료 자체도 활용해서 의사결정의 정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리포트나 쿼리, 대시보드 스코어 같은 뿐만 아니라 예측 모델링 같은 진보된 좀 더 효율적인 분석 기능도 제공하고 있죠. 문제 3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예제 문제들에 대해서는 학습과 정리가 기본 예제니까 조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향후에 여러분들이 기회가 된다면 ERP 개론에 대한 더 다양한 그 예제 문제들, 이론적인 내용들에 대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희가 ERP 개론, 경영혁신과 ERP라는 타이틀을 통해서 ERP 개론을 전체 6개의 챕터를 나누어서 학습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단원별로 봤을 때 전제조건적인 특징들이 있었으니까 조금 반복적으로 학습을 해주시고 평가 문제들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격시험에 ERP 개론에 대한 예제 문제가
정해진 범위 내에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고, 특히 확장형 ERP나 차세대 ERP인 클라우드 시스템에 대해서는 최근에 시험 문제 출제 빈도가 비교적 높아지고 있으니까 그쪽도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ERP 개론을 전체 6차 시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셔서 ERP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실질적인 실습을 하기 위한 ERP 개론 이론에 대한 정리는 이번 시간으로 마무리를 짓고 다음 시간부터 실질적인 실습을 진행을 할 건데, ERP 개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어떤 프로세스의 흐름에 대한 이해를 한번 해볼 겁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는 자료 입력도 하고, 프로세스 통한 결과 관리까지 할 건데,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한 이해, ERP 시스템의 업무 프로세스 처리 자체에 대한 이해도 조금 신경 써서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의 서두의 첫 번째가 ERP라는 소프트웨어. ERP라는 소프트웨어가 다양하게 많은데 저희는 더존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더존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더존 핵심 ERP라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고 실습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핵심 ERP 소프트웨어 설치에 대해서 학습을 할 거고요. 그냥 설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설치하고 난 뒤에 설치 과정에서 오류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그리고 ERP 소프트웨어 활용하는 데이터베이스로는 DB가 있을 때 우리가 작업한 DB를 어떻게 저장을 하고 저장된 DB를 다시 복원시키는, 불록이하는 그런 기능들까지 다음 시간에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저희가 그 차세대 ERP죠. 차세대 ERP에 대해서 했는데 4차 산업의 기본적인 의미 자체가 핵심적인 내용은 아니다. 4차 산업이 이슈가 되면서 등장하게 된 배경이 바로 차세대 ERP고, 차세대 ERP 핵심적인 용어는 클라우딩 시스템이다. 그게 종류 3가지. 그 다음에 애널리틱스 기본 의미는 조금 챙겨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ERP 개론 전체 6차 시에 대해서 마무리 지어 드렸고요. 학습하시고 자기 취득하시고 ERP에 대한 이해에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드리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 핵심 ERP 소프트웨어 설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